저 2015년에 녹음하는 237회의 첫 초대 손님이 오셨어요. 독립 매거진의 부흥을 꿈꾸는 앱 개발사 퍼니플랜의 남창우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감기가 제대로 걸리셔가지고 아주 그냥 보는 사람을 안쓰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죄송합니다. 아유, 목도리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그 퍼니플랜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대표님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이름이 퍼니플랜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좀 감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주력 사업이 잡지를 이제 개인이 출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신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네. 네. 뭐 독립 잡지 뭐 보존 요거는 이제 천천히 다뤄보면 될 것 같고, 자신의 잡지를 앱이나 웹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출판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저희 서비스의 목표죠. 그러면 자신의 잡지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제작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이제 2월 달에 런칭을 했고요. 보통은 자기 일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 잡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깝게는 뭐 아기가 있으면 아기의 일상을 찍어서 뭐 태어나서부터 뭐 돌까지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그 하나의 잡지,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잡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자기 주변에 뭐 연인이 있으면 연인의 기념일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잡지를 만들어서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 아티스트들도 자기들이 그림을 가지고 또 잡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잡지 하면은 이제 정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 뭐라 그러지 그거? 그 로버트? 태권브이? 네. 그 조립하는 거 있잖아. 건담. 건담의 어떤 자기가 그 조립한 것들을 과정을 뭐 찍어서 한다든지, 뭐 고난도의 프라모델을 갈수록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성과가 커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가 좀 발전을 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사한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앱에서 잡지를 출판을 하면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 공유를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웹으로 업로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만드는 잡지도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취미생활, 뭐 사진도 좋고 아니면 그림도 좋고, 뭐 아니면은 자기가 뭐 특정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연필로 어떤 뭐 연필깎이를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잡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가 사실은 앱에서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지만 PDF로 만들어서 직접 이제 웹에서 업로드를 해서 공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독립 잡지 같은 것도 저희가 계속 소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뭐 유사한 게 올라와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게 있죠? 건담과 유사한 게 우레메? 글쎄요? 갑자기 여쭤봐가지고. 우레메? 덕후. 예를 들면은 이제 일상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이제 카투니스트 같아요. 카투니스트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모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앱에서
자기 그림을 모아가지고 잡지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한 그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는 주로 이제 독립잡지를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싱클레어 같은 독립잡지 그거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잡지도 있죠. 제가 대표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분은 그 어떤 문화 생태계 다양성 보존 DMZ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닌가. 이게 지금 독립잡지 이야기를 곧 하겠지만 그 사장돼 가는 그런 잡지들을 이제 이 앱이나 웹을 이용을 해서 전자책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보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상당 기간 또 후손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으니까 문화 다양성 출판계 DMZ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감독을 나누는 서비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은 전 사진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공유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사진 공유 서비스는 딱히 비즈니스 모델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진을 모아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왔죠. 그중에 이제 포토북 서비스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포토북은 그냥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장하기 위해서 포토북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들이 충분히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잡지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진들을 모아서 공유를 했을 때 공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2011년, 12년에 이제 진 페어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진 페어를 갔는데 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작은 사이즈의 독립 잡지를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사소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개인이나 그룹들이 이제 자비로 만드는 출판하는 잡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공감할 수 없는 콘텐츠일 수 있지만 이것을 소비하는 또 층이 있구나. 그리고 또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그러면은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남자들도 나중에는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해마다 그런 전시회를 가보곤 하는데 해마다 이게 전시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명 이상이 이틀 동안 개최되는 전시회 5,000명 이상이 그거를 막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다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2011년, 12년에는 그 독립잡지를 취급한 서점이 한 10여 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그런데 올해 알아보니까 전국에 한 20개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산업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독립 잡지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자책 스토어를 이제 만들려고 올해는 아마 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앱을 먼저 일반 사람들도 이제 진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진이라는 거 잘 설득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로서 익숙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콘텐츠이기도 하고 아니면 소수의 어떤 취미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진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게 앱을 먼저 런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 잡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형태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보 형태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크기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전단지라고 해야 되나? 전단지를 여러 개 묶어놓은 것 같은 크기도 있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19세 여고생. 좋네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일본의 뭐 어떤 야동 뭐라고 그러지? 그 야사? 하이틴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걸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야사는 이 아니고 정말 19세 여고생이 자기의 어떤 그 일상을 찍어놨어요. 뭐 학교, 뭐 학교 교실 안에 있는 선풍기, 또 이 여기 교실 뒤에 있는 그 쓰레받기, 그리고 친구랑 찍은 뒷모습, 그 수도가에서 손 씻는 것도 있고요. 양치하는 거. 아주 정말 소소한 일상을 이 여고생이 직접 담은 거를 잡지로 만든 걸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그 극소수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이라는 게 독립 잡지에 쉽게 얘기하면 진이라는 게 이제 1970년대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나름 스터디를 한 바에 따르면은 진이라는 게 1970년대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던 히피 문화의 하나로 그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자기의 일상이나 취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수제로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의 이런 식의 어떤 소책자 형태로 이제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적어서 실제로 적어서 이거를 한 뭐 100권 이내로 만들어서 공유를 했던 그런 문화가 일본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일본에서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진이라는 하나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냥 19살 여고생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묶어서 만들면 그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구매를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수익을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호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걸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다음 호를 다시 찍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19세 여고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많이 팔려도 사실은 1000권 이내. 예. 보통은 한 번 찍을 때 200권 이내로 찍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한 많이 팔릴 때는 3세, 4세 뭐 이렇게 찍기도 하지만 그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이렇게 사소한 내용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것들이 뭐 손바닥만한 크기에서부터 뭐 큰 사이즈도 있긴 한데 이런 콘텐츠들은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있고 그다음에 주로 사진이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전자책으로 판매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거를 전자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보면 전자책이 딱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이 사실 잡지를 종이로 만들려면은 아무리 200권, 300권을 찍더라도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자책은 뭐 제가 알기로는 등록비만 내면 뭐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퍼니플랜의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그 메인스트림 문화를 좀 건드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야구라든지 또 뭐 이 야구를 진행하는 이쁜 아나운서라든지 어떤 먹는 거 요리 이런 주제와 관련된 진을 만드는 분들이 좀 나오면 되게 좀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 최근에는 뭐 그 맥심 모델 콘테스트
에서 1등을 했던 정두리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발행하는 이제 잡지가 있어요. 약간 젖은 잡지라는 젖은 잡지. 예, 좀 야하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의 이제 에로티시즘 문화로서 그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그죠. 많은 남자들이 공감을 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티스트 한 명의 아티스트니까 그런 것들을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간을 하고 있지만 뭐 역시 콘텐츠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같이 같이 판매를 하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쵸. 재미도 있고요. 예. 그 어디가 젖은 거죠? 네? 어디가 젖은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백도 이런 독립 잡지를 우리 퍼니플랜과 함께 뭐 이백뿐만이 아니라 이런 또 팟캐스트 예. 제작 뭐 물론 시중에 책도 나와 있지만 책으로 보는 거랑 또 사진이 많은 잡지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책은 한 권밖에 못 팔지만 이거는 시리즈로 팔 수가 있잖아. 제가 또 그리고 전자책으로 이걸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종이책은 그 나름의 또 매력이 또 있어요. 이렇게 넘겨서 보거나 아니면 종이책에 맞게 또 편집을 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독립잡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0권 이내로 찍기 때문에 금방 절판이 돼요. 그래서 절판이 돼서 이것들이 하나의 그냥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풀풀이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절판이 되면 어디서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국내 최초의 독립잡지 싱클레어라는 이제 잡지가 있어요. 이게 2000년부터 발간이 됐고 지금 54호까지 이제 발간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절판이 돼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복원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공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복원해서 전자책으로 변환하고 있는 작업을.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다른 독립잡지 발행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고 또 판매를 해서 또 다른 발행자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판매를 해서 수익 배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싱클레어는 그 저기 아니에요, 저 데미안에 나오는. 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잡지는? 문화 잡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편집장분이 피터라는 가수분이세요. 가수요? 예, 예. 그래서 2000년부터 그분도 비슷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글을 받아서 아니면 기고를 받아서 편지 형태로 이걸 받아서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면 이걸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낸 게 바로 이제 싱클레어라는 잡지의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보니까 이 진이 국내에만 500여 종이 유통이 된다. 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독립 잡지에만 취급하는 서점이 전국에 한 20개 정도가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아는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구매도 자주 하고 하나의 문화 공동체처럼 같이 그룹도 만들어서 커뮤니티도 형성이 돼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디에서 이게 취급이 되나요? 서울에도 홍대는 많이 있고요. 홍대에 좀 많이 있고 가게들이 상암에도 최근에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서점이 많습니다. 이태원에도 있고. 그 동네 서점 흔히 말하는. 네, 작은 동네 서점처럼.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퍼니 플랜에서
일단 그 아까 웹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픽스토어라고 이름이 있나 봐요. 네네. 픽스토어는 뭐 픽처 더하기 스토어인가요? 네, 픽셀의 픽스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픽처의 뭐 픽스. 그래서 스토어는 이제 북스토어. 예. 저는 이제 주로 사진책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책을 파는 스토어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픽스토어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잡지를 뭐 만드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든 잡지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글로벌 출시가 됐다는 얘기네요. 원래 의도는 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앱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60%가 해외 사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40%가 국내 사용자예요. 그래서 앱 내 사용된 언어도 영어로 네.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앱스토어에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화성 사용자 중에 한국 사람이 가장 많긴 하지만 그 다음이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순이고요. 아, 그럼 그들이 이 픽스토어에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 말로 잡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뭐 한국인이든 한국인이 아니든 요 픽스토어에 들어가서 또 볼 수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공유를 해서 웹 서비스로 올라오는 콘텐츠들은 조금 한정적이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진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고 텍스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누구나 봐도 쉽게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 뭐 실제로 뭐 여행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이나 뭐 자기 가족들 뭐 이런 사진들이 주로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딱 보고 있으면은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픽스토어 안에 가판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가면은 뭐 애플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 구독 또는 감상평을 남길 수 있다. 그럼 이 구독은 이때의 구독이라 하면 돈이 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뭐 앱도 무료지만 네. 웹 서비스 다 완전히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 컨셉은 예를 들면 뭐 팟캐스트나 뭐 그런 것도 비슷하지만 UCC라고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컨텐츠라고 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뭐 독립잡지 발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티스트들도 직접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올리고 또 그거를 관리하고 또 서로 구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누가 얼마나 뭐 좋아요를 하고 또 구독을 했는지 읽었는지 다 통계로 다 그래프로 다 보여주는 예.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가판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아, 그럼 이게 모바일, 온라인 다 공짜다. 그러면 어떻게 뭐 벌이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제 직접 서비스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긴 했어요. 예. 하긴 했는데 일단 유료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앱에 있는 테마나 꾸미기 테마나 예. 뭐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전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것들을 좀 유료화하는 게 저의 좀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예, 목표고. 예. 아직까지는 무료다. 네. 지금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요거를 좀 장식하는 데서 돈을 좀 땡겨보겠다. 네, 저희는 뭐 전자책, 종이책 구분하지 않고 필요하면은 종이책으로도 주문하면은 뭐 종이책 만들어서 배송도 해주고 그다음에 전자책으로도 콘텐츠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또 그 스토어를 따로 마련을 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앱스토어처럼 자기가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은 발행자들에게 더 많이 또 다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은 개인이나 뭐 이런 원래 그 독립 잡지를 만들던 분이 종이를 매개로 일을 해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퍼니플랜에서 픽스토어라는 곳에서 이거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좀 이제 재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잡지에 한해서는 유료 버전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지금 현재는 그냥 하나의 자기 잡지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웹에서 직접 이렇게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DF로 업로드만 하면 그걸 전자책으로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유튜브처럼 퍼가기 소스를 가지고 자기가 미리 보기 서비스를 자기 웹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바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잡지를 공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그 전자책들이 모이면 하나의 스토어에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그 이제 제가 쭉 한번 찾아봤더니 이 픽스토어를 그런 어떤 잡지를 파는 장터뿐만 아니라 마케팅 채널로도 좀 욕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공적으로는 전자책을 판매해서 그 수익을 이제 발행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제 최대 과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하나의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립잡지의 카테고리를 이제 대중잡지 외에 다른 뭐 기업이나 관공서, 예를 들면 뭐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뭐 영어로 된 뭐 여행 안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웹에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냥 PDF로만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도 URL만 공유를 하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 바로 다운받지 않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외에 이제 이슈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슈닷컴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또 공유를 할 수 있게 잡지를 공유할 수 있게 제공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잡지를 또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그런 식으로 또 뭐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정 부분의 또 돈을 지불하고 월 얼마 이렇게 지불하고 또 그런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도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마케팅 채널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항상 예를 들 때 갤럭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갤럭시 6가 새로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좀 식자층에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픽스토어에 잡지를 한번 같이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또 우리 남 대표님 계좌로도 돈을 살짝 쏴주고 잡지도 만들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네, 뭐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회보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동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발간되는 또 잡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잡지들도 충분히 우리 서비스에 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종이는 유통되는데 뭐 시간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비용이 드니까 유통에 온라인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비용이 그래서 온라인 우리 서비스 픽스토어 서비스를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금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런칭을 해서 아직은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독립 잡지를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그 독립 영화를 지키자 뭐 이런 영화인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음. 좀 그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 보시죠. 98년에 그 벤처기업에 입사를 하셨어요. 여기서 인터넷 라디오를 서비스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인터넷 라디오 이게 그 뭐야, 저 김구라, 황봉알 뭐 이때 그건가요? 네. 말하자면 지금 팟캐스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만들었죠. 98년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연구실에 있던 서버가 놀던 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뭐 이런 서버를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직접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판에 올려서 또 뭐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들, 유학생들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 뭐 녹음이 가능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하나의 무차별 방송이라는 라디오 서비스를 만들었었죠. 예. 이제 그걸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벤처 생활을 좀 시작을 했죠. 그 인터넷 라디오는 그러면 PD도 하시고 진행도 하시고 뭐 다 하셨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원래는 목소리도 뭐 괜찮아요. DJ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직접 팟캐스트처럼 저도 이제 DJ로 참여를 하고 또 전국 아니면 세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직접 녹음을 해서 파일을 보내라고 하면 직접 녹음을 해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실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랑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때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때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신변 찾기, 주로 음악이 많이 있었고요. 보통 오디오로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는 음악이 많이 있으니까 음악 소개하는 거, 아니면 뭐 그 DJ 중에 또 사진 작가분도 계셨고, 아니면 음악 하시는 직접 가수분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해요.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했었는데 뭐 캐나다에 있는 친구도 있었고 독일에 있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기는 뭐 에피소드도 소개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제 이런 IT에 관해서 소개하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홈페이지, 뭐 재미난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죠. 그때 청취율은 어땠어요? 그때는 뭐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저희 사이트하고 또 그때 LG 채널 I라는 이제 말하자면 나온누리나 뭐 네이버 같은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뭐 조금 들었겠지만 500명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트로 들어온 사람은. 네.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응답하라 94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인터넷 MBC는 뭐예요? 네? 인터넷 MBC? 인터넷 MBC는 MBC의 네. 자회사. 이런 회사가 있었었나요? IMBC. 네. 예. IMBC의 방송사. 전신인가요, 그러면? 방송사.com. 네.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방송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고, 보통은 이제 공중파니까 공중파를 받아서 그거를 유료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 지금으로 치면 엔스크린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 네, 주로 모바일이나 아니면 웹을 통해서 지금 뭐 많이 보시는 공중파를 가지고 하나의 유료 콘텐츠. 제가 했던 작업은 생중계를 10분 안에 이거를 생중계가 쭉 되잖아요, 공중파가. 그러면 10분 안에 그거를 하나의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파일로 만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시간짜리를 파일로 만들려면 1시간이 걸렸어요. 그 컨버팅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10분 안에 제공을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바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그거를 지금
주로 하는 데가 우리 저 조영기 팀장이 있는 위드웹인데 이거 엔탈이라는 그 엔탈이 지금 그 기술이 독보적이래잖아요. 그 방송 끝나자마자 10분 안으로 위드웹 릴을 만들어서 모바일이나 뭐 PC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변환하는 기술. 근데 그게 10년 전에도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가능은 했는데 네.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재밌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대외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과학적이진 않아요. 방법이. 이것은 요기요에 주문하면 이제 전화 걸어서 사람이 직접 하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수작업적인 노가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으로 당혹해 하시는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되게 진짜 뭐 예전에 검색 서비스 설명할 때 뭐 휴먼 파워드 뭐 서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물론 네이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궁금해지네 이거. 그 위드웹에서는 한번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을 주시면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드릴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 같은데. 인터넷 MBC에 계시다가 그러고 나서 아주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행보를 하셔요. 그 M군 창업 mem버세요. M군 이 PD는 알죠? 네, 알고 있죠. 한때 많이 들어가서 구경하고. M군을 만들게 된 또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한때 그렇죠. 한때 그 판도라 TV가 1위를 했었고 그다음에 M군이 2위 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뭐 듣보잡이지만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동영상 뭐 한때 정말 플랫폼으로, 날렸어요. 유튜브 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유튜브 뜨기 전에 그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맺힌 게 많으신가 봐. 아니요, 약간 비하인드가 있는데 어쨌든 원래는 M군이 그 CDN 서비스를 하던 회사와 CDN 서비스? 네, 그게 뭐예요? 언론사 한 언론사가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든 네. 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CDN 서비스, 그러니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가 호스팅 서비스를 하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를 하던 회사에서 내부 사내에서 만든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언론사에서 R&D 센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R&D의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로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CDN 서비스를 하던 회사와 언론사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이제 M군 미디어라는 회사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언론사가 나와서 이제 M군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에 이제 창립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동영상이 그때 이제 UCC라는 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 진하고 좀 비슷해요. 뭐 지금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자기 손으로 찍어서 올린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근데 기존에 있던 이제 동영상을 직접 찍어서 인터넷에 공유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 것들을 소싱해가지고 우리 서비스로 유도를 하고, 그런 중에 이제 포탈에서 동영상 검색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약간 폭발적으로 소비가 됐고, 그게 알려지면서 또 반대급부로 뭐 그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니까 또 자기도 찍어서 올리고 이런 현상이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서 지금의 이제 UCC가 유튜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서비스가 많이 주었긴 하지만 판도라 TV나 M군이 그런 사실은 뭐 유튜브보다 판도라 TV가 먼저 서비스를 오픈했었고 그런 것들 작업을 많이 했었고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유튜브가 뭐 대부분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저번에 만났을 때 그 판도라 쪽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꽤 있고, 예. 뭐 임원분들 뭐 얘기하니까 바로 아시던데 뭐. 그게 되게 재미난 인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무차별 방송국이라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할 때 SMR이라는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했던 친구 중에 머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판도라 TV를 만들었던 이제 주역이죠, 말하자면. 판도라 TV 사장님은 따로 있고요. 대표는 따로 있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 친구가 이제 98년도부터 인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판도라 TV 사장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다. 고 얘기를 해서 시작된 게 이제 판도라 TV라고 들었고, 근데 나중에 만났죠. 나중에 알았죠,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M군에 있을 때 판도라 TV에 있던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돼서 그렇게 인연이 조금 길게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예. 아이고 판도라 그 사장님 멋지네. 보통은 그렇게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됐거든 하고 내 보낸 다음에 아이디어만 뺏겨서 그냥 쓰잖아요. 친하세요? 판도라 TV 사장님하고?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악수만 몇 번 해봤고 잘 몰라요. 네. 하여튼 그 부분만 보면 되게 멋진 분이시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런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이런 아주 멋진 아이디어가 있으니 한번 참고해달라 하고 모 기업에 그걸 한번 들이밀었더랬죠. 그랬더니 뭐 바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과 동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쫓겨났어요. 멋진 분이시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M군 얘기를 좀 지나서요. 그럼 동영상 작업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사진 공유 이런 쪽에 또 주목을 하셨단 말이죠. 동영상 작업을 하시면서 뭔가 어떤 느낀 게 있으셔서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동영상 서비스, 그러니까 동영상의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니면 그 플랫폼을 만들 때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충분히 매력 있는 컨텐츠고 또 산업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서비스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다음에 그걸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드는 노력, 그런 것들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힘들고, 예를 들면 그 서버를 동영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쉽게는 판도라 TV나 뭐 M군 같은 경우에 뭐 수백 대 서버를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한 달에 기본 뭐 아주 작은 경우도 1억 이상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판도라 TV 같은 경우는 몇 배가 더 들지만 아마존의 AWS를 이용하면 싸지지 않나요?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당히 복합적인 멀티미디어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로 동영상을 볼 때는 되게 즐겁고 그렇지만 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동영상은 일단 제쳐놓고 사진을 선택한 거는, 사진은 그냥 한 장이잖아요. 동영상이 프레임이 1초에 30장이라면 그 한 장은 굉장히 적은 용량을 가지고 동영상만큼의 효과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한 장의 사진이 뭐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동영상 비용 대비 효과는 사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고 모바일에서는 또 특히 사진이 공유하기도 더 간편하고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진이 충분히 더 매력이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나 생산이 가능하고 또 공유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에 관련된 아이템을 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결정을 지금은 후회를 안 하시나요? 사진에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에 관한 서비스, 그러니까 사진 한 장으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효과는 뭐 동영상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고, 저는 뭐 관심사가 뭐 98년도부터 했지만 음악, 동영상, 사진, 뭐 전자책 다방면에 관심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관심이 좀 많이 있죠. 예, 예.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네.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자금이 올인이 났어요. 재작년이죠. 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자금이 올인이 났다. 이때 접으려고 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전하! 신에게는 아직 황비홍과 마르쿠스가 스파르타 남아 있사옵니다. 우와, 이 파티 뭐야?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지. 시대의 영웅들이 함께한다. 영웅 포카카오. 이 PD 맥북 어디 갔어? 오늘 가방에 넣고 오는데, 가방이 이게 줄이 풀린 거야. 그래서 지하철에서 떨어졌거든요? 작살이 나버렸네? 참. 작살났어? 예. 어휴. 짜증나. 아이 무슨 IT 전문 팟캐스트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챙겨. 가방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썼나봐. 줄이 좀 헐거워진 것 같아요. 좀 겁나 좋은 거 하나 장만을 해야 되는데, 뭐 추천해줄 만한 거 없어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타거스 거 사. 타거스. 기아 타이거스 아니고 타거스. 또 무슨 또 실없는 소리야. 그럴까 봐요. 그 지난번에 이혁준 대표님 한번 나왔을 때 이야기 들었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좋고, 아주 찔겨. 그렇군요. 이혁준 대표님, 뭐 좋은 거 없어요? 좀 좋은 거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PD님은 아무래도 자주 이동을 하시니까 내구성도 좀 좋아야 될 거고 착용감도 좀 편해하셔야 될 거고요. 또 가격도 아무래도 저렴해야 좋아하실 테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T1211 모델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접으려고 한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리부트를 한 거죠. 리부트. 예. 뭐 컴퓨터를 리부팅 하듯이 한번 이제 리셋을 한 건데,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 서비스 앞에 부분은 다 잘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예, 이 부분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짜집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리부트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이잖아요. 근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리부트를 했고, 리부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원이 한 5명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사무실도 있었고, 그래서 재작년, 그러니까 2013년 10월 달에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통보를 했죠. 더 이상 급여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예, 미리 얘기를 하고, 합류할 사람은 남고, 합류하지 않을 사람은 새 직장을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 아무도 남지 않았죠. 가슴 아파. 예, 그래서 슬퍼. 그 이후에는 이제 저 혼자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지원을 조금 받아서 이제 외부에서 개발을 하고 이제 서비스는 지금 현재는 개발하는 친구하고 같이 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5명 직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했을 때 다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뭐 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네. 그래도 한 명은 남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그 전부터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서비스 런칭이 조금 늦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같이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죠. 예.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어떤 뭐 신뢰라는 것도 있었고 계속 근데 어떻게 끝까지 신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또 딱 맺어야 될 때는 또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죠. 네. 예측은 했죠. 예, 충분히. 어떻게 벤처 네. 창업자로서 이런 경우를 한두 번 이상은 겪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성공한 벤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최소 2번 이상은 다 말아먹었다는.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벤처들은 최소 2번은 반드시 말아먹어야 된다. 그래서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는 아예 투자를 할 때 너 몇 번 망했어.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 처음인데요? 그럼 투자를 안 해. 최소 2번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이번엔 이제 반등하겠군 하고 믿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어요. 네. 근데 저라도 만약에 한 명도 남지 않을 걸이라고 예상을 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안 나갈 수 있으니 남을 사람은 남고 뭐 나갈 사람은 나가라. 이거는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한두 명은 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때는 뭐 네.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또 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한 1년 반 동안 저희가 계획했던 서비스가 아웃풋이 생각보다는 많이 지연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의 신뢰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뭐 되게 믿었던 사람이지만 좀 많이 실망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조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뭐 후회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신뢰는 그 CEO로서의 직원에 네. 대한 신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한테 뭐 실망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저는 뭐 제 얘기니까 뭐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근데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러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오뚜기처럼 일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업으로 생각하고 서비스, 웹 서비스 아니면 하나의 뭐 내가 하고자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겠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하되 제가 더 많이 하자는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기획자인데 디자이너가 없으니까 네. 디자인도 하고 지금은 개발자가 없으니까 코딩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수준의 코딩은 아니지만 개발은 아니지만 약간 UI 코딩, 뭐 HTML이나 CSS, 뭐 이런 UI 코딩 같은 거는 제가 직접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개발자가 한 명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둘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지금 대부분은 제가 많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벤처 창업 운영의 어려움에 아주 그 리얼한 대목을 지금 접하고 계신데, 그럼 아까 그 실무진들의 어떤 CEO가 생각한 만큼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벤처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업 초기에는 딱 팀이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획자니까 기획만 잘하면 되고, 개발은 개발자가 잘하는 친구를 데려와서 그 친구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뭐 디자이너 잘하는 친구를 데려와서 하면 되고, 되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생각이. 그래서 대표라면은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을 직접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 뭐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을 공부를 어느 정도는 뭐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커버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비었을 때, 없을 때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막 개발자다 그러면 개발자가 있어도 그 개발하는 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대표나 기획자는 어느 정도 매니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예. 아유, 그럼 이게 저 흘려들었던 그 중국집의 그 전설이 사실이군요, 이게. 네, 저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주변에 뭐 개발이 진행이 잘 안 돼서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돈만 지불하고 아웃풋은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외부에서 해결을 하거나 내부에서 해결을 하거나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면 좋겠지만, 대신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게 뭐 어떤 언어로 개발이 되고 있고, 뭐 어떻게 개발을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할지. 보통은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막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앱도 하고 싶고 웹도 만들고 싶고 그러면은 이거를 뭐 100만 원이면 50만 원 해서 두 개를 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뭐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뭐 그럼 두 가지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두 가지 다 런칭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부리기가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가장 좋은 정답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초기에는 시작할 때는 그게 정답이 아닌가. 만약에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하고 싶지만 한 가지 OS만 선택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나면 다음 스텝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죠. 12년에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2012년. 네네네. 예. 그럼 지금은 15년이니까 4년 차인가요? 4년 차. 4년 실제로는 그 전에 한 1년 정도 네. 이제 아이템을 찾는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벌써 4년은 아니고요. 한 3, 4년 정도? 된 그러면 거죠. 네. 지금 그 기간 동안은 거의 지금 수익이 없으셨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럼 이 벤처를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거는. 한동안은 돈 못 벌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알아. 근데 나는 그 기간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이겠지 하고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 3년, 4년 뭐 버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배 창업자로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3년 어떻게 버텨야 되고 이렇게 버티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 건지. 뭐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수익보다는 수익을 올리고 싶었는데 빚이 늘은 그런 상태인데 사실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6개월이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익을 내서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누가 이제 서비스 런칭 언제 하니 그러면은 다음 달에 합니다. 다음 달이 이제 한 1년이 되고 저도 이렇게 시간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오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고 있고 다음 달이 뭐 한 달이 뭐 6개월이 되고 이렇게 1년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 저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는 어차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쭉 하는 것 같아요. 쭉 그냥 좀 되게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계속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은 사업할 때 한 1년, 2년은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것보다 조금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고립된 섬에서 혼자 뭐 살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가족도 있고 뭐 또 우리가 항상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럼 또 현실적인 부분, 생활비나 뭐 거주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바로바로 닥칠 수 있는 건데 그럼 3년, 4년간 버텨야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뭐 SI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뭐 개발을 해주는 뭐 이런 일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주변에 사례를 봤을 때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차용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은 이제 벼랑 끝에 있는 걸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벼랑 끝에 딱 섰을 때, 와, 진짜 돈이 없다. 그럴 때마다 조금씩 어떤 방법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근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집을 빼야 될 수도 있고, 예. 그때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아직 뭐 집을 빼진 않았지만, 뭐 집을 빼야 되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벼랑 끝에 있는 거 좀 즐기는 편이고, 그럴 때마다 또 약간의 작은 운도 생기고,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예전에 뵀을 때, 이제 밥을 먹고 저희가 굴국밥집 가서 굴국밥을 먹었거든. 그러고 가서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바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지금 빚이 땡땡땡이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빚이 그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사업을 하는 모습에서 깜짝 놀랐어요. 막 독촉 전화 오고 뭐 너무 막장 드라마에서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러나 이렇게 막 독촉 전화 오고 뭐 그러지 않아요? 밤에 잘 때도 막 전화 오고 뭐 저는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저보다 더 많은 빚이 있으신 사장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저리로 융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갑자기 오는 그런 불안감은 없는 편이에요. 예. 저리고 그다음에 약간 예측할 수 있는 이자를 갚는 그런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쫓기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부담감은 확실히 있죠.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뭐 제가 맨날 웃상 짓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능하면 웃으면서 다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정부 지원금 받기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그것도 뭐 요령이 있나요? 요령이라기보다 그렇죠. 약간 문서니까 문서를 잘 쓰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득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막 저리로 융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구청에 가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근에는 많이 생겼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급하신 분들은 융자, 아닌 분들은 뭐 정부 지원 과제, 이렇게 시제품을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서 작업을 잘하면 된다. 이게 핵심인데 오늘 방송에. 설득력이 더 중요하겠죠. 설득력이 있는 문서. 네. 그게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뭐 굳이 문서 작업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할 필요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시간과 비용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시계를 인터넷 MBC로 돌려서 그때 그 다음에 이제 M군을 창업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녔어요. 사실. 그래서 뭐 인터넷 MBC라 하면 뭐 어쨌건 저는 뭐 MBC의 계열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추측이 되는데 지금 그 시점이라면은 다시 벤처를 하실 또 용의가 있어요? 사업이요? 네. 사업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웹 쪽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생명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뭐 정확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했고. 아까 나왔잖아요. 98년도에 4학년이었다고. 네. 그런가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했고, 제가 직장을 다녀봐야 뭐, 약간 반강제적으로 한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지금 단계에서 뭐 더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고민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웹 서비스를 오래 했고, 또, 기획을 하시는 분이나 뭐 개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직접 내 손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직접 그거를 실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데 뭐 가능하다면 직장에 오래 계시는 게 좋기는 편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네. 올해 이제 직장을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물어본다면. 네.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저도 뭐 시험 봐서 회사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직장 생활,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예. 전 지금도 이제 강렬했던 것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절벽 앞에 선 그 어떤 절박함을 난 즐긴다. 그 부분인데, 그럼 그거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그냥 팔자 편한 걸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그냥 이거 아이템 좋아서, 내가 돈 좀 모아서, 친구들이 괜찮은 놈이라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어떤 절박함을,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차원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앞에도 계시지만 뭐 내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게 내가 사는 가치고 또 행복한 일이면 그냥 그 일을 쭉 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그냥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행복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럼 가치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상통하긴 하지만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만든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감동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사실은 내가 돈을 뭐 일확천금 벌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저는 이제 업으로 생각하고 웹 서비스를 계속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이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택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으면 그게 행복하고 또 더 그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선택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사업을 하라 마라 이거는 정확하게 대답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이 버니 플랜이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철학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했어요. 진짜요? 가깝게는 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베조스 형도 그렇고, 디즈니가 그렇죠. 월트 디즈니가 그렇고, 또 잡스도 그렇고, 그 고객을 감동시켜라가 모토예요, 이 사람들은. 또 우리 남 대표님도 고객을 감동시키는 거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다. 뭐 지금은 다소
좀 어렵게 살고 계시지만 어렵긴 어렵죠. 예, 성공이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 때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또 내가 막 세상을 바꿔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또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서비스 기획자니까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저의 목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뭐 좋은 마음 아니면 자기가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좀 서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거를 목표로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한 4달 전에 출연했던 그 메시코리아 네. 유정범 대표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부탁해 그 앱 만든 청년이죠, 청년. 32이니까. 오늘 대박이 났어. 이백 나오고 나서 그 40억짜리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때만 해도 지역이 몇 개 안 됐었잖아요. 그죠? 여기 마포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커버리지가 커지게 됐다라고 이제 알려왔거든요. 오늘 우리 남 대표님도 올해 안에 또 그런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지금 팀원을 구하고 있는데 개발자 예. 아니면 이제 디자이너 같이 네. 만약에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 같이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월급 나오나요? 그건 뭐 경우에 따라서 예. 구인구직을 또 이 방송에서 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저는 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PD 갈무리 처음에는 마이크로 트렌드 같이 진 이야기하고 독립잡지 이야기하고 그걸 뭐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야기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막 이런 막 즐거운 이야기가 막 오고 갔는데 어느새 인생극장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 스타트업 벤처들 중에 결국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인데 실제로 지금 하시면서 너무 어려웠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이백 최초로 너무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너무 인생극장 이야기가 되어서 혹시 더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 서비스에 관련해서 저희가 미처 관가하고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의도치 않게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저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독립잡지라는 또 전자책 스토어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콘텐츠를 독립잡지를 또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잡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독립잡지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또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지금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그렇게 크게 형성은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 독립잡지라는 게 있고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도 아이폰 앱 스토어에 가시면 픽스토어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잡지를 만들 수도 있다. 약간 포토북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느낌? 어떤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또 그걸 또 자기가 사진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또 온라인에서 공유를 하는 그런 느낌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독립잡지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5명 직원에게 최후 통보를 했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래서 그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들이 2번 이상 실패한 창업자를 선호하는구나. 자기 돈으로 수업비 내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들은 정말 영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걸 그냥 막연히만 알고 있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영리하게 행동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겪으신 대표님 이제 성공할 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제는 다 털고 나왔으니 이제 터널 거의 끝까지 왔어요. 이제. 그리고 저희 이백 출연하신 분들 거의 다 잘 된다고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거든요. 남 대표님도 좋은 소식 저희한테 또 전달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줄 잘 몰랐어요. 어쨌든 정말 뭐 되게 약간 부끄러운 내용도 있고 그런데 뭐 혹시라도 또 뭐 도움이 되고 위안을 받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말씀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네네. 저희가 또 이 예전에 한번 다뤘던 핀테크의 지금 정점에 있는 네. 실업과 싫어. 얍이 네. 있죠.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내가 실업. 초청했을까? 싫어. 아니지. 실업은 저기잖아. 이통사 거대 이통사가 끼고 있잖아. 알고 우리는 있어요. 항상 사회적 약자 편이고. 그래서 얍을 초청을 해서 핀테크에 대해서 첨단 핀테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